12월 커피 어떤 거 있는지 대릭이랑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릭, 겨울철에는 어떤 커피들이 제철이죠? 겨울에 나오는 커피들, 보통 겨울에 출시되는 커피들은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저희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쯤에 수확된 뭐 멕시코 같은 것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네, 조금 이렇게 시즌은 아니어도 나오는 커피도 있긴 하죠. 아, 어떤가요? 뭐 저희가 1년 내내 내고 있는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네. 네네. 멕시코는 일모작인가요? 멕시코 사실 이제 콜롬비아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 한 번 수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확하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멕시코. 네. 멕시코 커피. 저희 멕시코 커피는 사실 디카페인으로 계속 접하고 있어서 군고구마 같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정확한 싱크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멕시코 싱글로 저희가 소개한 적 있었나요, 예전에? 제 기억에 작년에도 없고 네. 올해도 없고 예전엔 있어요. 그쵸. 네. 디카페인으로밖에 없고 아주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저희가 싱글 제임스 JB 시절에 나온 적이 네네.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 빈도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오늘 하려는 얘기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머. 도대체 왜 우리는 나 의도 안 했는데.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커피 회사 브랜드에서도 네. 왜 멕시코는 그렇게 잘 보이지가 멕시코.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 마약이 더 많이 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재배가? 아니, 옥수수도 많이 팔리고 네, 타코 먹으니까. 나르코스 너무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쭉 한번 해서 멕시코 커피의 미래까지 미래까지요? 생각해보는 네. 거기까지 가야 네. 돼요? 미래까지 가야 돼요? 네, 단기적인 네. 미래 5년 정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멕시코 커피 이름은 산타크루스 오솔로 테펙인데 되게 어려워요. 오솔로 테펙? 네. 산타크루즈는 미국에도 있는 그런 지명 같은데요? 스페니쉬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크루스 오솔로 테펙 전체가 지역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오솔로 테펙. 테펙? 네. 네. 이게 참 지역이 우리 사실 멕시코 지역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 산지들이 되게 남부에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중미에 위치해 있고 남쪽에 과테말라가 있거든요. 아, 과테말라가 인접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테말라의 가장 북쪽 산지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우에우에 테낭고 같은 유명한 산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치아파스라는 대표적인 멕시코 산지가 이제 우에우에 네. 테낭고랑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치아파스 서쪽에 오늘 소개하는 커피가 위치한 와하카라는 또 다른 커피 산지. 그래서 이 산타크루스 오솔테펙이라는 거는 이 와하카 지역에. 아, 와하카. 네, 와하카 지역에. 뜻을 아시나요? 와하카? 그래서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산타크루즈는 무슨 뜻이에요? 뭐 이름 아닐까요? 산타크루즈는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가? 아닙니다. 근데 산타크루스는 스페니시랑 관련이 없고 북유럽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네. 아마 아닐 것 같고. 네.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소개할 이 커피는 이 지역이 중요해서 그래서 지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하카라는 커다란 그 지역이 있고 그 안에 플루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플루마라는 또 그 작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산타크루스 오솔테펙은 플루마에 있는 작은 마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산지가 중요해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이 멕시코 커피는 약간 옥수수, 땅콩, 그리고 캐러멜 같은 그런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예요. 그래서 저희 로스팅 같은 경우도 유기물 손실률을 5% 정도로 5%. 이 정도면 약간 로스팅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배전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멕시코 워시드 커피를 그렇게 로스팅해서 저희가 이번에 판매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산지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의 이 멕시코가 왜 이렇게 자주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이게 지도를 보면 되게 의아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멕시코의 치아파스와 과테말라 우에우에 테낭고는 붙어 있는데 왜 우에우에 테낭고는 이렇게 명성이 있고 막 되게 막 견과, 버터리, 무슨 바닐라 이런 노트를 딱 떠올리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전 아직 아닌데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네, 저는 크다 네. 이런. 왜 멕시코는 그렇지 않을까 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뭐 지역이 뭐 붙어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거는 이 역사적으로 좀 과테말라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멕시코는 꽤 오래된 커피 산지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도 커피를 활발히 재배를 하고 있었던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이 핀카나 팜 그리고 네. 에스테이트를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네네. 농장을 얘기할 때 네네. 보통 에스테이트는 규모가 훨씬 큰 큰. 농장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저지대에서 이 에스테이트들이 재배하는 커피 이게 위주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멕시코가요? 멕시코가. 어. 근데 저지대면 어느 정도 저지대예요? 1000m 미친 거죠. 되게 네, 낮은 뭐 편이네요. 800m에서 재배하고. 네. 근데 그게 위주였는데 물론 이제 더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라비카 커피를 재배하던 소농들이 있었던 건데 네. 근데 20세기까지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에스테이트들의 저지대 커피에 이 조금 섞이는 그러니까 이 에스테이트들이 소농들 커피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가로. 가공 안 된. 가공 안 되니까 어차피 가공소가 없어서. 가공소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니까 우리한테 맡겨. 네. 그래서 이제 뭐 높은 가격은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 커피, 20세기 멕시코 커피는 그 저지대에서 재배된 에스테이트의 커피. 맞아. 에스테이트의 커피였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고지대에서 재배한 농부들이 제값을 당연히 받을 기회는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21세기 들어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10년대 초에 이제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중미 전체 로야라고 부르는 커피 녹병이 이제 휩쓸게 되죠. 그래서 네네. 그 당시가 사실 이 스페셜티 커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중미의 농부들이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뭐 버번, 티피카 같은 이제 품질이 좋아서 재배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녹병의 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저항력이 있는 품종으로 교체되기 시작하는 네네.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제 카스티요, 뭐 콜롬비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멕시코는 이제 더 심각해요. 이 에스테이트들이 망해버려요. 에스테이트 큰 데들이 네, 많아요? 큰 데들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녹병 때문에. 녹병 마시고 이제 생산량 확 떨어지고 이제 가격 이제 못 아. 받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냥 농장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그럼 멕시코가 되었던 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런 망한 농장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중미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기서 커피만 재배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에스테이트들이. 옥수수도 재배하고.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옵션들을 아마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커피만 재배하던 소농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안이 잘 없는 경우고 그리하여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이 비어있는 커피 시장을 드디어 이제 고지대 커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글로벌 스페셜티 마켓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동안 노출되지 않아 왔던 거죠. 그러니까 생두 구매하는 그린빈 바이어들도 몰라요. 멕시코에 갈 생각도 안 네, 하고. 그냥 들려오는 거죠. 뭔가 멕시코의 뭐 플로마 지역에 좋은 커피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풍문만 들려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저희한테까지요. 저희한테 네, 오게 된 계기는 이제 혹시 저희 이제 빈브라우스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부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생두 회사가 네. 있거든요. 네.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레드 레드폭스라는 네, 빨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빨간요. 네, 에티오피아에 상대적으로 좀 열악했던 진마 지역을 개발했고 그리고 페루의 남부의 쿠스코라는 우리 네네. 최근에 소개하던 있는 인카와시라는 네. 개발 또 이제 거기서 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들어가서 커피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마켓으로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네.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이 플루마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플루마에는 플루마 이달고라는 또 품종이 있어요. 커피 품종이. 그러면 거기서 딱 난 품종이 이게 알고 보니 이제 티피카 계열의 네네. 품종이래요. 그래서 아마 티피카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멕시코 플루마 지역에서 이게 자라났는데 그게 아마 이 플루마 이달고인 것 같다. 그럼 걔는 녹병에 되게 강하겠네요. 아니, 티피카도 저항력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커피를 마셔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티피카는 아닌데 멕시코 커피에서 우리가 되게 기대감이 낮은데 티피카는 어떤 맛인데요? 저는 전형적인 티피카 없어요. 이게 배전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좀 낮은 배전도, 라이트하거나 미디엄에 가까운 했을 때 약간 좋은 꽃향이나 되게 달콤한 향미를 내는 네, 그래서 사실 품종만 보고도 우리가 되게 기대감을 가져도 될 만한 품종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질병 저항력이 약해서 이제 사실 관리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농장이 아니면 재배하기가 좀 어렵죠.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망해버리면 그 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이렇게 경험치 있는 관리가 잘 된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번에 소개드리는 산타크루스 오솔로 테펙의 커피도 이 플루마 이달고 이달고는 약간 무슨 젠틀맨, 뭐 노브맨 이런 뜻이 있대요. 플루마는 뭔데요? 플루마는 이제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의 신사? 네, 뭐 약간 지역의 신사 네, 커피를 뭔가 좀 드시고 좋게 계십니다. 생각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플렉스2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레드폭스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커피들이 세상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농부들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재배하는 커피가 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페셜티 마켓이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레드폭스를 통해서.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가공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는 어떤 교육 지원도 받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시야가 열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의 스페셜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예상하는 5년 뒤. 5년 뒤? 그러니까 최근 몇 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네네. 아직 아직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해로 바뀌지 않아요. 이런 건 사실 많은 해의 여러 대륙이 한국에 이제 멕시코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네요? 그게 이제 저희가 빈바라스에서 이번에 출시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멕시코 커피 출시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기쁘고. 그럼 그 핑카들은 그럼 가공은 어떻게 해요? 가공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가공소도 사실은 이제 여러 농장들, 흩어져 있는 농장들 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공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은 이미 뭐 코스타리카 같은 이제 프로세싱이 발달한 되게 마이크로를 하신 많은 농장들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 이르지 못한 이제 멕시코나 또 하나의 국가가 페루 같은 나라인데요. 여하튼 아직은 이제 그 마을의 생들을 모아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의 가공소에 투자하십시오. 그렇죠. 투자하실 거예요?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좀 가봐야겠죠, 일단. 가서 커피도 좀 맛보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멕시코 커피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더 유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멕시코 커피 지금 마시면서 멕시코 커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맛은 좀 어떤가요? 맛, 이게 일단 품종 자체가 엄청 꽃과일 느낌의 커피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토양에서 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멕시코 커피의 그런 고소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좋게 본 것은 이제 일단 클린컵이 괜찮고 스페셜티 커피에도 될 만큼 괜찮았고 그런 커피의 기본 요소도 있잖아요. 뭐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로스팅을 약간 미디움에 가깝게 함으로 인해서 되게 어떤 로스팅 구운 되게 좋은 향도 느껴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휘게 블렌드가 있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데일리 포지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데일리 커피로 매일 드셔도 뭐 따뜻하게 좋을 만큼 전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셔도 좋은 커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멕시코 커피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